태어남과 죽음이 마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세상살이. 어떻게 하면 모두가 100세까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고민하지만 현대의 질병은 너무도 다양하여 예고가 없습니다. 건강을 잃고 100세를 산다는 건 가족 모두에게 고통이 되어버린 현대. 미래의학의 대안이 더욱 절실합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의 한계를 기능의학에서 찾고자 합니다. 아직은 우리들에게 생소한 기능의학. 기능의학 전문의, 제 이름은 이재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닥터스의 조상규 변호사입니다. 최근 유행하는 노래 중에 상당히 재밌는 가사를 들었는데요. 80세의 저 세상에서 나 데리러 오거든 아직 쓸만하니 못 간다고 전해라. 상당히 재밌는 가사죠. 이제는 이 환갑도 청춘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하게 100세까지 사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능의학이 소개된 초창기부터 이 마음이 맞는 의사들끼리 모여서 기능의학회를 설립했고, 이를 지금까지 이어온 기능의학회의 홍보부회장 슈퍼닥터 이재철 원장님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닥터스의 조상규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능의학 전문의 이재철입니다. 이제 날이 완전히 풀려서 진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게 봄이 오면 네. 사람들도 이렇게 기운이 좀 나나요? 네, 물론 뭐 봄이 되면 생동감이 넘치니까 기운이 날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것은 뭐 아시다시피 준비된 자들, 준비된 분들만 그렇게 생동감을 느낄 수도 있고, 또 기온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환절기에는 오히려 면역성이 떨어져서 병이 들 수도 있습니다. 뭐 감기라든가 또 쉽게 넘어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대상포진 같은 질환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또 해야 됩니다. 오히려 네네. 건강 관리를 더 네네. 잘해야 되는 시즌이 돌아오군요. 네네네. 그렇다면 네네. 이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네. 이 환절기에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네네. 조금 말씀을 주시죠. 네.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능의학인데, 네.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양방 한방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한방 같은 경우는 숲을 보는 그런 학문이라고 볼 수 있고, 양방 같은 경우는 나무를 보는 그런 학문, 이렇게 서브 스페셜리스트하고 깊숙이 파고드는 그런 거다 보니 인체는 둥글게 하나나 소우주처럼 하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숲과 나무를 보고 이 근거 중심으로 치료하는 의학이 기능의학인데, 그 기능이라는 것이 질병이 만들어지는 것도 미리 예측 예견해서 예방할 수도 있고 치료도 가능한 학문이 기능의학입니다. 그럼 기능의학을 통해서 지금 이런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네. 기능의학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질병의 종류라든지 또 이렇게 확인이 가능한 그러니까 병까지는 가기 전에 좀 몸에 어느 부위가 안 좋다 이렇게 확인 가능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좀 말씀을 주십시오. 네, 토탈 케어 시스템, 즉 전인 치유처럼 모든 상태, 체내에 있는 불균형을 우리가 검사를 통해서 그거를 발견해서 치료하는 게 기능학인데, 일단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상포진이다 하면 바이러스가 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원인인데 실은 원인이다 하면 어릴 적에 수두에 걸려서 신경 내에 머물러 있던 것이 언제든지 발현이 될 수 있어 병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어느 순간에 그게 발현이 돼서 병으로 우리가 인식이 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면역성이 떨어져서 그게 발현이 되는 건데,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까지 우리가 치료했던 그런 부분들은 수두 바이러스를 죽이는 치료만 해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쉽게 표현하면 감옥 속에 갇혀있는 수두 바이러스가 어떤 이유로 감옥을 탈출한 거죠. 탈출한 이유가
면역성이 떨어져서 생긴 건데 면역성이 떨어져서 생긴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간과를 하고 있었던 건데 우리가 기능학적으로 표현한다면 그런 면역성이 떨어진 원인이 무엇인가. 그래서 혈액 검사라든가 소변 검사라든가 타이거 호르몬 검사라든지 모발 검사라든지 필요에 따라서 그런 검사를 통해서 체내에 있는 불균형이 어떤 불균형이 된가를 찾아서 그것을 정상화시켜주면 신이 부여한 우리 몸은 신이 부여해서 어떤 질환이 됐든 아시잖아요. 암세포도 모든 정상적인 사람도 정상적으로 다 자가치유가 다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병이 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몸에 있는 슈퍼닥터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그 슈퍼닥터가 정상적으로 체내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우리가 최적화시켜주는 치료를 하는 것이 이제 기능학이고 그런 치료가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통증부터 시작해서 자가면역 질환이 됐든 아니면 어떤 질환이나 할지라도 우리가 했었던 옛날에 정상 치료를 했었던 그 상태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이제 인식을 달리 해야 되는 즉 원인 치료를 하고 내 몸을 어떻게 하면 최적화 시켜줄 것인가 이런 생각과 접근을 통해서 치료를 하시면은 정말 100세까지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방금 대상포진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네네네. 그게 상당히 아픈 병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이제 우리 몸에 이런 통증의 어떤 뭐 발병 원인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이걸 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 주십시오. 네. 예. 뭐 이렇게 통증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두통부터 시작해서 3차 신경통, 근육통, 관절통, 뭐 통증, 뭐 통풍성 통증이라는 거 아니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 기능학적으로 표현하면 염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통증이 생긴 것도 보니까 다 염증의 원인에 의해서 생기더라. 그래서 치료를 염증을 어떻게 잡아주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포커싱해서 치료를 하고 있고요. 그 원인 자체를 나눠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면 외부에서 균주가 들어와서 생기는 그런 경우 같은 경우 대상포진이겠죠. 어떤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체내에서 자극을 주어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또 내부에서 즉 대사의 기능이 이상이 있어서 생기는 통증도 있습니다. 즉 통풍 같은 것이죠. 단백질 대사 이상에 의해서 퓨린 대사인데 대사 이상에 의해서 요산 수치가 증가되어 가지고 그것이 염증을 일으켜서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그런 염증을 제거하는 치료. 그래서 실은 저희들 환자분들한테 루틴으로 권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천연 스테로이드와 같은 항염 작용을 하는 좋은 물질이 있는데 그게 강황입니다. 강황? 컬이 있는 카레. 네네네.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가지고 그거를 염증을 제거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뭐 평상시에 그거를 즐겨 하시면 뭐 우리가 치료 용량은 아니다 할지라도 뭐 잔병 치료는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상태일 수가 있는 겁니다. 환자들 중에 네네. 좀 어떤 병으로 상당히 힘들어하는 환자였는데 네네네. 좀 치료가 잘 돼가지고 이런 어떤 좀 기억에 남는 네네. 좀 이제 성과라고 할까요? 그런 케이스 있으면 네. 좀 말씀 주시면 되게 네. 이렇게 잘 와닿을 것 같아요. 네. 뭐 제가 이제 개업을 한 지 꽤 오래됐기 때문에 치료를 해서 뭐 여러 분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생각나는 분이 있다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대학병원에 이제 이렇게 난치성 질환이라든가 이렇게 걸려 있으면 대학병원을 이렇게 돌고 쇼핑하듯이 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서 치료를 했는데 낫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저기 병원을 돌다가 해결이 안 돼서 어느 분 소개받고 오신 분인데 ITP라고 해서 이렇게 알지 못하는 혈관염이 생기는 겁니다, 전신에. 그래서 두드러기처럼 생기기도 하고, 그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안 되는데, 치료했었던 것은 스테로이드만 치료했었던 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그런 검사를 통해서 체내 그 염증이 생기는 거, 암도 염증이라는 거거든요. 염증에 의해서 생기는 거고, 거의 통증도 그런 염증 때문에 생기는 그 원인인데 어찌됐든 염증이 생기는데 원인을 모른다는 개념인데 저희는 이제 포커싱을 염증이 생기는 원인이 무엇일까 해서 그 자체의 원인을 모른다 할지라도
현대가 바뀔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염증을 잡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검사를 통해서 체내에 있는 불균형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거기에 따른 치료를 해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식으로든 혈액 자체가 정상화되어 있으면 산소나 영양 공급을 하는 게 적혈구고, 백혈구는 군대와 같은 조직이기 때문에 균주가 됐든 비정상적인 것을 예를 들어서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튼튼하면 우리 군대가 부국강병이 되면은 어느 나라도 지역이 침범 못 하듯이. 그렇죠. 그 최적화된 치료를 해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그분이 일상생활하는데 전혀 지장 없이 치료가 됐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적이 있었고. 거의 불치병 치료에 가까운 거네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이제 암 환자들 같은 경우도 뭐 시중에서 어떤 뭐 치료를 뭐 우리가 고식전 대학에서 하는 수술이니 방사선요법이니 뭐 이렇게 항암 치료제 이런 거 안 하고도 나은 분들도 있고 한다고 그러는데. 항암 치료도 하신 적이 있어요? 네네네. 암 치료도?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50대 중반 되신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큰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췌장암이셨어요. 근데 이제 이미 좀 전이가 돼 있어가지고 대학에서 내가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분한테는 사형 선고가 다름없는 상태인데, 병원을 갔는데 치료할 방법이 없고 해줄 것도 없다 하니까 그분은 이제 그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너무 황당하죠. 어찌 해야 되나, 어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치료했다는 것을 알고 저희 병원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혈액 검사를 통해서 그분의 불균형이 있는 것과 그다음 면역성을 높여주는 치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뭐 10회 정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전이 된 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 췌장 자체까지 밖에까지 전이 된 것도 없어져가지고 수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 기간이 한 어느 정도? 치료 기간은 2달. 두 달 만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운이 좋은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된다면 제가 저기 될 수는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어찌됐든 시기라든가 내지는 때에 제가 치료한 것이 그분하고 이렇게 운때가 맞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그런 치료를 통해서 수술을 받고 그 다음에 수술 후에 항암 치료도 19차까지 치료를 하셨고 본인이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본인을 판단하라 하셨는데 난치병 수술을 해야 되는 암 환자 같은 경우는 외국 같은 경우는 50-50 수술이라든가 우리 대학에서 하는 그런 치료 방법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꽤 많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99%는 수술을 다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수술을 하고 조기 진단해서 그 5년 서바이벌 레이트라는데 5년 생존율을 봤을 때는 굉장히 우리 치유율이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암 자체가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그 암세포가 이게 발견되지 않다 할지라도 혹을 발견했을 때 우리가 덩어리를 발견했을 때 암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1mm 혹에는 뭐 10억 마리 이상 암 세포가 살아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떠돌아다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이렇게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태면 좋은데 이제 재발한 경우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요율이 낮는데 그러니까 재발하지 않게끔 꾸준히 관리해야 되는 시기인데 어찌됐든 이분 같은 경우는 수술을 선택을 했고 또 수술만 하면 안 되니까 또 뭐 항암 치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저희 병원 지금도 치료받고 있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는데 해서 부작용이 하나도 없이 머리 빠지거나 살이 빠지거나 뭐 다른 뭐 고토 뭐 이런 거 없이 아주 편안하게 몸무게도 오히려 증가하는 그런 상태로 유지를 하고 지금도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거의 원장님께서 생명의 은인이시네요. 그분한테는 그렇게 돼 있죠. 축하드립니다. 컨디션은 좀 어떠세요? 늘 컨디션은 뭐 내 나름대로 좋은데 일단 뭐 일찍 주무시고 운동하시고 먹거리 잘 드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좋은 공기 이렇게 산에도 다니시고 뭐 하시면은 훨씬 더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술을 다시 드실 수 있는 그날까지 화이팅하고 오래 해보십니다. 네, 화이팅! 저한테만 잘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모든 환자한테 잘할 거라고 하는데 꾸준히 노력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면역학 쪽에 늘 공부하면서 또 환자의 상태를 감안해서 처방도 해주시고 또 근데
뭐라고 그럴까요? 그 대화를 많이 나누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또 환자에게 어떤 그런 믿음도 주고 대화를 통해서 또 같이 치료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제가 다녔던 다른 병원과 좀 다른 점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렇게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한테 희망을 심어준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그러니까 어떤 의사를 만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환자의 마인드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분 같은 경우는 그 처음에는 대학에서 치료 방법 없을 때는 굉장히 낙담을 했었지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우리 화이팅하고 해보자 해서 그분이 또 굳건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 같고 많은 분들은 이제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삶과 죽음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지만 일반 우리 분들은 삶과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지 않고 하기 때문에 실은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 분들 같은 그 어떤 죽음과 암이라는 개념을 달리 생각하는데 우리 한국 분들은 암에 걸리셨다 하면은 그 사형 선고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모든 일상을 접고 겁이 나죠. 네,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에 매달려서 투병 생활 하다가 이제 생을 마감하신 분도 꽤 많고 뭐 그런 식인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사령관, 총사령관인 자기 자신입니다. 어떤 암세포가 다 할지라도 내가 굳건히 이겨내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죠. 원장님께서 기능의학에 대해서 좀 설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게 어떤 건지 좀 알쏭달쏭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체험을 통해서 좀 알아볼 수 없을까요? 네. 물론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걸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일단 가보시죠. 아유, 감사합니다. 네, 체험을 하셨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시죠? 떨립니다. 네. 건강검진 언제 최근에 하시기에 언제쯤에? 한 두세 달 전에 직장 건강검진이라고 약간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걸 했던 적이 있었는데 별게 안 나왔어요. 자, 그 결과하고 똑같은 그런 비슷한 혈액 검사를 하는 건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지금 그동안 검사했던 결과치는 참고치에 의해서 이렇게 결과를 의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참고치로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단백질, 알부민 뭐 이런 것들은 전부 정상이시고요. 그 다음에 간 기능도 정상이십니다. 근데 콜레스테롤 수치를 보니까 굉장히 수치가 높으세요. 좋은 콜레스테롤 높지만 어찌됐든 콜레스테롤 수치가 꽤 높게 나오셨습니다. 조금 의미가 있는 거고요. 이 상태인데 저희들은 최적화된 상태를 몸에 최적화된 상태를 알기 위해서 다시 분석을 해서 여기 보시면 퍼센테이지로 나오는데 혈액과 콜레스테롤과 면역, 간, 해독기관들이 전부 다 증가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그 다음에 부족한 걸 봤더니 비타민 D와 효소 뭐 이런 개념이고 백혈구가 또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진단을 뽑아봤더니 보니까 진단명이 16개가 나왔습니다. 너무 많네요. 네네네.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냥 단순히 건강검진 결과만 믿고 있다가는 큰일 나겠는데요. 이제 그렇게 하면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잖아요. 작년에 암 검사를 했는데 검진을 했는데 괜찮다 그랬는데 올해 암이 걸렸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런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결국은 정상적인 분이 바로 병이 걸릴 수는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암이라 하면 대부분이 알고 있다시피 7년에서 10년에 걸려서 미니멈 그 정도 걸려서 우리가 현대의학으로 그 메스, 그러니까 혹 덩어리가 잡혔을 때 우리가 진단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만성적으로 진행되는 순간 동안에는 내 몸에서는 엄청난 많은 변화가 있는 거죠. 그거를 그 중간 상태를 미병 상태라 그러는데 그 미병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디텍트 체크를 해서 치료를 해주면 좋은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간과했던 것이 이제 서양 의학이었고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한계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이제 동서약이 하나가 되는 기능의학이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혹시 미래의학을 선도하고 계시네요. 지금 과차이십니다. 아이고 그래도 그 선생님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말씀하시는 내용이나 이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아니, 보니까 의사가 컨설턴트로서 또 의사로서 천직이신 것 같은데. 혹시 뭐 의사가 되시게 된 계기라도 있으신가요? 뭐, 신이 준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야죠. 어떻게 보면은 의사라는 게 천직이라고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인데, 뭐, 계기는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감수성이 가장 예민할 나이 때, 어머님이 이제 암에 걸리셨어요. 지금 방금 말씀을 들으니까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러면 아버님께서도 암 진단을 받으신 건가요? 네네.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아버님에게는 아무것도 해드릴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 이제 신장암이셨는데, 실은 신장암은 굉장히 더디게 진행되는 암이세요. 그래서, 이제 떨어져 있다 보니, 이제 건강검진을 늘 하시는데, 초음파를 하셨는데, 조그만 돌처럼, 실은 검진하시는 의사분이 나이가 지긋하신 의사분이셨어요. 그래가지고, 돌처럼 약간 보이는데, 뭐 그렇게 신경 쓰실 건 아니고, 누구나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간과를 하신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분을 아버님이 신뢰했던 이유는, 아버님 친구가 그분한테 폐암 진단을 초기에, 발견을 해서 치료받아서 나으셨기 때문에 100% 신뢰를 한 상태였던 거죠. 근데 저희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했으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을 텐데, 이야기를 안 하시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코피가 나시고 다른 증상들이 생겨서 이제 조금 이렇게 이상이 있어서 가서 보니 이미 많은 부분에 이제 전이가 된 상태이신 거죠. 그래서 어느 병원에서도 이렇게 터치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고 했고, 이제 그 상태에서 저도 어렸을 적에 병아리 의사였었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래서 뭐 좋다는 거 하여튼 중국까지 가가지고 뭐 이런 필요한 것도 해보고, 뭐 좋다는 또 아버님께 당신께서 원하시는 곳에 말씀하신 다 돌아보고 했지만 결국은 어떤 것도 제대로 치료를 못하고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중요한 것은 중간에 어떤 식으로 이제 섭생하시고 주의를 하셨지만 이제 금식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지금도 이제 제가 지금 최근에 이제 안 그 견해로는 금식이 독이 될 수도 있고 득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단기 금식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근데 장기로 했을 때는 꽤 영향을 많이 전이된 분한테는 오히려 잘 먹고 그러셔야 되는데, 금식을 하면서 급격히 악화되셔가지고 운동을 하셨습니다. 아유, 저는 지금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은 상당히 좀 아쉽기도 하시고, 네, 그렇죠. 지금 정도 수준에서 만약에 원장님께서 이렇게 관여를 하셨으면 좀 다양한 다른 방법들도 좀 써보실 수 있을 텐데, 그리고 또 아까 말씀 주셨는데 그 암 진단을 받으셨던 어머니께서는 지금 어떻게 좀 이렇게 좀 회차를 하셨나요? 네네. 어머님은 지금 건강히 잘 살고 계십니다. 초기에 그때 이제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도 하고, 그때는 저희 어렸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어머님이 참 운이 좋으신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방사선요법을 자궁이셨기 때문에 등 쪽으로 해가지고 거기가 이제 이렇게 그 혈액순환이 전혀 안 되고 거의 이제 세포가 괴사가 되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통증이나 불편함 때문에 못 견디시다가 거의 이제 그거를 이제 수술을 하셨어요. 거의 이제 그때 수술하실 때쯤이면은 운명하실 수밖에 없을 정도라고 저희들 판단하는 상태였는데, 그때는 제가 조금 이제 이런 지식을 습득하고 해가지고 치료를 조금 해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지방에 계시지만 또 저희 형수가 또 간호사셔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계속 할 수 있는 상태여가지고 지금도
잘 건재하고 계십니다. 아유,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감사하죠. 예. 감사할 일이죠. 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우리 몸 안에는 다 각자가 이렇게 이 슈퍼 닥터가 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제 몸 안에도 슈퍼 닥터가 살고 있는가요? 물론이죠. 네. 그러니까 슈퍼 닥터라고 제가 표현했었던 이유는 많은 분들이 자기 생각에 의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의사에게 의존도 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내 몸 안에는 신이 부여한 그런 항상성,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 이너 힐러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거를 극도화 시켜줘야 되는데 의존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부족할 수 있는데 쉽게 표현하면 상처가 나 있으면 그 상처를 의사가 꼬매주긴 하지만 낫는 것은 내 몸 스스로 낫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컨디션에 따라서 상처가 빨리 낫는 사람도 있고 상처가 늦게 낫는 사람도 있습니다. 뼈가 부러져도 의사가 부러진 상태에서 많이 틀어져 있으면 진이 나와서 붓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수술을 통해서 핀을 박아서 그 자체를 얼라이먼트 이렇게 맞춰주면 스스로 진이 나와서 내 몸 스스로 붓는 겁니다. 그게 슈퍼 닥터입니다. 어떤 병도, 암세포도 정상적인 사람, 날마다 암세포가 모든 사람이 생성되잖아요. 그걸 다 내 몸 안에 있는 슈퍼 닥터들이 다 이 킬링, 죽여서 정상화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슈퍼 닥터가 내 몸에 있다는 거를 자신감을 가지고 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굉장히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이 치유 방법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한번 둘러보면서 좀 저희들이 이제 궁금증을 좀 해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좀 안내 좀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시죠.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은 해독실인데요. 림프 해독부터 해가지고 되게 우리 성인들은 내장 비만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장 비만을 없애주는 거와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필요한 해독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미니 호텔 같습니다. 여기는 수술실 있고 그러시는데 혈액정화 혈관에도 입원실과 레이저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 모든 우리 몸의 건강은 혈액과 혈관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 둘을 잡을 수 있는 치료실을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선수들이 운동 끝난 후에 이런 치료를 받으면 금방 회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시술을 해놓고요. 옛날에는 그 당뇨 환자들이라든지 그런 발이 이렇게 궤양이 생기면 절단하고 그랬는데 이런 치료를 통해서 재생이 되기 때문에 절단치 않고 치료가 되는 그런 치료인데 이제 이렇게 개인용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우주선에 들어가는 느낌인데? 요 가르마를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향이 좋습니다. 향이 나시죠? 혈관염, 이게 자기 몸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막 아프게 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이제 자가 면역 질환 이런 게 무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그런 자가 면역 질환 환자들이 많지 않았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말 그대로 자가 면역 질환, 내가 내 몸을 공격하는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현대학으로는. 근데 면역 자체가 깨어져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균주가 들어와서 그럴 수도 있고 아까 표현한 내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내가 내 몸을 공격해서 그게 밖으로 표현되든 증상이 됐든 여러 가지 피부 질환이 됐든 건선이라든가 아토피라든지 아니면 류마티성 관절염이라든지 강직성 척추염이라든지 뭐 쉐그렌 증후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자가 면역 질환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토피도 이게 자가 면역 질환에 들어가는 거네요.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을 어떻게 좀 이렇게 호전시키거나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면역 체계가 깨져서 이렇게 피부 질환이 됐든 다른 질환이든 나오는 건데 우리가 원인을 분석해 보니 거의 염증과 관련이 많이 돼 있고 또 하나는 체내에 불균형들이 쌓여서 그런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질환에 노출돼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면역성이 떨어질 수 있듯이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쌓여서 그런 질환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적화시켜주는, 그래서 저희들이 혈액 검사라든지 소변 검사라든지 다른 필요한 검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내 몸을 최적화시켜주는 치료를 하면 그 자체가 증상 치료가 아닌 원인 치료가 가능해서 실은 개선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원장님께서 이게 치료를 해주시는 것과 더불어 또 환자가 일상생활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이런 환자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또 뭐 주의를 해야 될 점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말씀을 좀 주십시오. 뭐 모든 분들이 알고 있고 익히 뭐 생활 습관, 먹거리, 그다음에 뭐 이렇게 잠자는 거, 운동하는 거 이런 것 굉장히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먹거리 자체는 현대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인스턴트, 너무 바쁜 일상생활에서 인스턴트화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인 것이고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 아토피가 많이 있습니다. 50대 이상 된 분들은 적고요. 그러듯이 먹거리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식습관, 너무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 먹습니다. 서서히 먹어야 되고 통계적으로 의의 있게 나온 게 위산 부족, 소화 효소가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 사람 부족합니다. 그래서 위 질환이 많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은 천천히 씹어서 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할 때 우리는 국물 문화입니다. 물에 우리 그 밥 말아서 먹고 그런 경우도 많고 그러는데 실은 소화 효소를 희석하기 때문에 물과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식사하기 1시간 전에 물을 먹고 식사 후 30분 후에 물을 먹고 국물을 떠먹지 않고 오래 씹어서 드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운동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급격하게 운동하는 것은 별로 몸에 더 오히려 해롭고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조금 빨리 걷는다는 정도라든지 규칙적으로 30분씩이라도 이렇게 운동해주는 습관을 들인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먹거리 중에서는 유리 단당류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섯이라든가 뭐 이런 거, 그런 것에는 유리 단당류가 있어가지고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도 우리가 에너지를 바로 생산시킬 수 있는 상태의 유리 단당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유리 단당류를 많이 먹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플라보노이드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그러니까 십자가 채소라든지 이런 과일이라든가 제철 과일을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필수 비타민, 미네랄 뭐 이런 거 필요한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합성을 못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섭취시켜주면 좋은 거고요. 팁을 드리자면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하루에 뭐 1000mg, 뭐 1g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은 많이 먹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감기 걸려서免疫성이 떨어졌을 때 고용량으로 비타민 C를 예를 들어서 뭐 10g도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1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드셔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말씀 주신 내용 중에 인스턴트 피하라는 말씀이 내내 머리에 남는 게 저도 요즘 인스턴트를 많이 먹는데 이게 검사하면 이게 안 좋을 게 좀 나올 것 같은데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걱정되네요. 그러면 면역 체계 개선을 위해서 음식 외에 특히 이제 생활하는 데 있어서 또 한 가지 뭐 어드바이스를 주신다면. 현대인들은 스트레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면 만병을 일으키는 주범이 되는 건데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우리가 느끼고 오감 뭐 이런 거, 스트레스하고 우울하고 뭐 이렇게 화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자율신경인데 그들을 평형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첫 번째로 그게 웃음입니다. 웃음. 많이 웃는 거. 그래서 뭐 이렇게 전도사들도 있고 그런 식인데 중요한 것은 뇌는 약간 멍청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 받아도 내가 억지 춘향기역처럼 웃어도 엔돌핀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스스로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생각하면 이 나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서 내 몸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웃는 거.
하루에 10번 이상 그냥 억지 춘향격이라도 웃는 거. 아, 좋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네네. 그냥 웃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런 자율신경 평형을 찾기 위해서 명상이라든가 호흡, 복식호흡 있잖아요. 복식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들숨과 날숨이 있는데, 들숨 때는 교감신경, 날숨을 쉴 때는 부교감신경이 이제 작용을 하는데, 이 부교감신경을 항진시켜주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들이쉬는 것보다 천천히 내쉬는 이 복식호흡을, 모른다 할지라도 집에서 천천히 오래. 우리 화나면 굉장히 흥분이 돼가지고 호흡이 짧아지잖아요. 그래서 진정하라고 표현하는데 그 진정하는 게 내쉬면 내 몸에 평형이 찾아지고 이런 면역 체계도 증강시켜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생활 속에서는 웃음과 그리고 호흡이 모약이겠네요. 네네. 또 이제 우리 몸에 이제 어떤 식으로 순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적당한 운동, 조깅이라든가 빨리 걷는 정도 이런 운동을 해주시면 좋고, 외부에 꼭 나가서 운동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실내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요즘 유행하고 있는 발치기 뭐 이런 것들도 좋고요. 아니면 뭐 발 두 다리 뻗어서 들어 올린다든지 뭐 스트레칭 개념에 네네네 푸시업도 좋고 이런 어떤 거, 아니면은 뭐 제자리에서 뛰기라든지 뭐 이런 뭐 줄넘기는 아니지만 그런 식의 운동을 하셔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네 번째로는 이제 수면입니다. 잘 주무셔야 되는데 언제 자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은 11시에서 3시 사이에 꼭 주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부교감신경이 항진되고 우리가 바이오리듬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바이오리듬이 정확해야 되는데 그게 깨지면 시차 적응이 안 되신 분들은 이렇게 깨져서 일상생활 적응이 안 되시잖아요. 네네. 그러듯이 이 자율신경이 평형이 깨져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걸 맞춰주기 위해서는 일찍 주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굉장히 지혜로웠던 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된다. 새나라의 어린이들은 뭐 이랬는데 그게 굉장히 성장 호르몬도 그렇고 분비시키고 낮에 쌓였던 피로를 풀어주는 게 그 시간대입니다. 그때 분비돼서 풀어주기 때문에 꼭 일찍 주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늦게 자는데. 그러세요? 바꿔야 되겠네요. 네네, 일찍 주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네 가지라도 이렇게 해주면서 노력하시면 또 이제 거기에 필요하다면 이제 좋은 공기. 이 폐를 통해서 우리가 산소를 흡입하고 그 산소가 내 몸에 주는 영향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듯이 이 좋은 산림욕을 한다든지 가서 뭐 이렇게 등산을 하지 않고 좋은 공기 속에서 이렇게 누워서 책을 본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 중에 이 암을 치료하는 방법에 이게 뭐 수술만은 능사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암을 수술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어떤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나요? 우리 대학병원에서 암 환자일 경우 세 가지 치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요법 이런 치료를 하게 돼 있는데 외국 경우는 50% 정도 이렇게 선택을 하기도 하고 또 아예 그런 어떤 고식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 자연 치료를 통하거나 이런 기능학적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자의 이제 선택의 몫인데 환자의 컨디션과 상태에 따라서 그런 치료를 선택할 수도 있고 다른 치료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수술은 필수 불가결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술을 한다 할지라도 전신 만성 질환이 암이기 때문에 퍼져 있는 암세포를 다 잡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덩어리는 제거했다 할지라도 세포 자체는 다 죽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방사선요법이라 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걸로서 다 없어지지 않은 경우 또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실은 이제 그런 치료도 필요하지만 그런 치료로 인해서 부작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할 경우 부작용으로 머리가 빠진다든지 다른 여러 가지 질환, 즉 원자폭탄을 투여를 해서 정상세포, 내 몸에 있는 정상세포까지도 많이 손상을 주기 때문에 그들을 힐링시키는데 다시 원상 회복시키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가
또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부작용을 초래해서 그걸로 인해서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은 저희들은 그런 치료를 하신 분들에게 부작용도 줄여주고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병행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암 치료를 접근하는 방법이 상당히 다양한 것 같네요. 네네네. 그리고 그 기능의학의 이 효과가 네네. 아주 그 대단한 것 같은데, 네. 그 기능의학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해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네네. 좀 설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쉽게 표현하면 네. 암세포와 내 몸과의 전쟁 중입니다. 체내에서 네. 어떤 식으로는 전쟁 중인데 고식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암과의 전쟁을 선포해서 계속 싸우는 것이죠. 근데 그 싸워서 이기면 뭐 너무나 좋은 상태인데 이기지 못하거나 지금 우리나라 국내와 상황처럼 남북이 대치된 그런 상황이 돼 있을 때 계속 전쟁을 선포하다 보면 서로 간의 상잔에서 사상자가 생기고 독이 쌓이게 됩니다. 그렇죠. 실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암 환자들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전쟁을 선포해서 싸우는 그런 치료를 했을 때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 독소들이 죽은 사상자들이 쌓여 있으면 그들을 배출을 아니면 없애줘야 되는 겁니다. 전쟁이 심하게 돼 있을 때 그 사상자들을 전염병이 생기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태우거나 묻잖아요. 근데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그것이 독이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악액질. 그런 염증이든 쌓이고 쌓여서 내 몸을 오히려 정상세포도 죽이는, 그래서 더 심해지면 폐혈증, 이런 상태에 가서 실은 암 자체로 죽는 게 아니라 그런 악액질과 폐혈증 상태에서 돌아가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실은 그래서 해독이 필요한 거고, 그런 해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쌓이는 사상자를 배출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필요한 것이죠. 많이 알려진 것 중에 하나는 민간요법으로서는 커피 관장 뭐 이런 거 있는데 그게 필요한 이유도 그런 데 있는 거고요. 그래서 꼭 그런 치료를 한다 할지라도 늘 지속적으로 싸워야 되는 그런 분일 경우는 해독에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예. 네네. 이게 이제 해독을 또 말씀을 주셨는데, 네네. 그러면 기능의학에서 네네. 특별히 이런 해독 작용을 해줘야 될 네네. 좀 주요 장기 부분이 있나요? 네네. 해독하는 기관이 예. 실은 신장과 간이죠. 네, 그래서 간, 네. 네네 면역을 담당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장 쪽이지만 실은 이제 그런 전쟁에 일어나서 그들을 활성화돼서 사상자를 죽이는 역할 내지는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은 면역 세포지만 그들을 이제 스카벤징 없애져서 이제 배출하는 것은 간과 신장이기 때문에 그들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 필요한 것이죠. 단 이제 그들이 정상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은 그들은 이렇게 전쟁 중이면 쉬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간 수치가 올라가고 이런 식이 되는 건데 이제 그들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적화시켜주는 치료와 내지는 그런 혈관 주사를 맞는다든지 보조식품을 한다든지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통해서 그들이 쉼과 또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간과 신장이 참 중요하네요. 네네네. 저도 이게 확인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 전체의 건강에 네. 좀 약간 중요한 장기가 있다면 네. 어떤 장기가 있을까요? 뭐 모든 장기 조직이 다 중요하겠지만 네. 하나를 꼽으라면 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장. 어딘가 대장? 소장, 대장. 예. 위도 중요합니다. 뭐 심장도 중요하죠. 네. 뇌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뭘 먹고 에너지를 생산해서 그 에너지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고 삶을 영위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만드는 흡수하는 그 장이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우리 몸의 건강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이 안 좋은 경우는 당연히 아무리 좋은 걸 음식을 먹어도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장에 예를 들어서 누수 증상이 있거나 그러면 쉽게 나쁜 물질이 체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 자가면역 질환이든 어떤 다른 질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실은 장이 튼튼하면 굉장히 좋고 또한 술 잘 드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분들도 장이 튼튼하기 때문에 해독이 잘 되고 이런 식이 됩니다. 장과 간은 또 밀접한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실은 장이 제일 중요한 장기고요. 또
장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건강하게 하는 방법. 건강하게 하는 방법이라면 일단은 요즘 유행하고 있는 유산균. 유산균. 팁을 드린다면 그 유산균도 한 제약회사에서 나온 걸 드시지 마시고 다른 제약회사에 나온 거 생균, 사균이 아니고 생균. 그래서 두세 개를 해서 얼터너티브로 이렇게 날짜를 달리해서 드시면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장을 또 튼튼히 하는 것은 이 단백 글루타민이라는 게 있습니다. 글루타민이라든가 또 락토페린, 초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드시면은 장이 튼튼해질 수 있고. 그럼 이제 맞춤형으로 이런 관련된 보조식품이든 좀 이런 걸 좀 먹어야겠네요. 네네. 그러니까 최근 보시면 외국계 제품이라 그래서 종합 건강 보조 식품을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례를 들자면 우리나라는 그 요오드 과잉 국가입니다. 요오드. 네네네. 그 김미역 다시마. 이렇게 육수 내는데, 다시마, 육수 내고 하듯이 굉장히 과잉 국가인데, 외국 같은 경우는, 결핍 국가입니다. 그래서 보조식품을 생산할 때 굉장히 고용량이 들어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있는데 또 섭취하게 되면 실은 병을 유발하게 되고 그 예로 갑상선 질환이 우리 많잖아요. 그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가 좋다 하더라 해서 그렇게 드시는 게 아니고 내 몸에 개별 맞춤 것처럼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선택적으로 드시는 그런 시대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드시는 게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아유,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끝으로 그럼 우리 슈퍼닥터 이재철 원장님께서 향후 어떤 포부나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 좀 주십시오. 개업한 지는 꽤 오래됐는데 중간에 이제 새롭게 이렇게 그 변모를 했었던 이유는 이렇게 의사 생활을 하고 지속하고 살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태어나서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뭔가 도모를 해보고 나아갈 것인가를 고민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이 저에게 주인 천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인 치유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너무 고통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갈 길 몰라서 헤매고 정말 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실은 그분들이 편안하게 힐링도 하면서 치유도 하면서 또 생애 마지막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유익한 남은 시간들 남은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렇게 전제 치료도 하면서 그분들도 행복하게 지낼 수 있고 치유도 되고 또 같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원장님의 도전에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기능의학의 선두주자신 우리 이재철 원장님을 모시고 이 미래의학의 어떤 이 선두주자로서 기능의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인간 수명 100세 시대 도전을 멈추지 않는 우리 이재철 원장님의 열정에 응원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분야의 슈퍼닥터를 모시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